시사의 창은 전남 CBS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수시의 총선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. 뉴스탑 전남 김종호 기자와 전남 CBS 최창민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먼저 여수 지역은 갑과 을로 나뉘는데요. 지금 좀 후보 윤곽이 잡혔나요? 네, 먼저 갑부터 말씀드리면은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박기성 전 성균관대 겸임교수, 이용주 전 의원, 주철현 현 의원 등 3명이 등록했고요. 국민의힘에서는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 박경숙 위원장이 단독으로 등록한 상황입니다. 전과를 좀 보면은 이용주 예비후보만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. 네. 을은 어떻게 되죠? 네, 을 지역군이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김혜재 의원과 권오봉 전 여수시장 그리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대변 부대변인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여찬 여수시 지역공동위원장이 현재 출사표를 낸 상태이고요.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김희택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전과가 한 3건 정도 나왔어요. 네. 그 중에 폭력이 2건, 그리고 음주운전이 1건, 그리고 조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상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. 네. 네. 먼저 여수 갑 선거구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? 네, 갑선거구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까 가장 관심 끄는 거는 이제 민주당 경선인데요. 다른 당에 나온 후보가 한 명 있긴 하지만 이제 과거 출마한 전력도 없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인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출마 기자회견이나 공약 발표도 없는 상황이어서 좀 그 관심 밖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. 민주당 경선이 이제 본선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지금 주철현, 이용주 리턴 매치에 박기성 교수가 가세한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현역인 주철현 예비 후보가 좀 강세로 봐야 할 것 같고 이용주 예비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, 또 박기성 후보도 최근 공약을 발표하는 등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좀 과제로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을 선거구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? 네, 현재 을 선거구는 조금 치열한 양상이고요. 최근 MBC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김혜지 후보가 약 40%대를 유지하고 있고 조계원 그리고 권오봉 후보가 20대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. 각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을 지역구 같은 경우도 현역 의원의 나머지 후보군들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이한 것은 좀 약간의 정략적 계산일 수도 있으나 조계원과 그다음에 권오봉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김혜지 후보 현재 지지율과 약 좀 비슷한 그런 상황도 좀 놓여 있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계산법이지만 만약에 오늘 이제 면접이 받잖아요. 그러면 만약에 컷오프가 되지 않는 만약에 3자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조금 미묘한 어떤 그런 결들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. 왜 그러냐면 만약에 현역 의원과 그다음에 조계원 후보와 권오봉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이룰 경우는 이것은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좀 싶거든요. 그래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 조계원 후보 측에서 김혜지 현역 의원을 공세를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권오봉 전 시장이 좀 움직임이 조금 미묘합니다. 왜 그러냐면 권오봉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. 네. 오로지 정책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.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좀 좋겠습니다. 네, 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수는 캠프 간의 뭐 고발이나 네거티브 공방이 좀 치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경선을 앞둔 뭐 상황에서 각과 을 양측이 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후보자 검증 측면도 있겠지만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현재 각과 을의 정책 갈등 때문에 네.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. 여기에 더해서 네거티브 공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시민들이 좀 약간의 더욱더 피로감을 현재 주고 있거든요. 먼저 그 각 지역구 같은 경우는 때아닌 현역 의원
뭐 주철현 의원을 지칭하고 있죠. 현재는 하위 20% 명단이 찌라시 형태로 SNS 중심으로 퍼져나갔었어요. 그 과정에서 양측이 심하게 갈등이 좀 이루어졌는데요. 결국은 민주당 중앙당까지 나서서 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사그라들지 않자 주철현 후보가 김희재 후보와 이용주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. 네.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선거 이후에도 아마 효율적으로 좀 나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럼 고발했다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? 지금 고발인 신분으로 주철현 후보 캠프 관계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왔고요. 고발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네. 혐의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차례로 피고발인들을 불러서 좀 조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네거티브 기자회견도 있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이용주 후보 측이 지속적으로 주철현 후보의 과거 논란이 된 좀 행적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연 공세를 좀 강화하는 측면을 취하고 있거든요. 여기 네거티브의 가장 중심의 축은 10년 전이죠. 주철현 시장 재직 시절 때 상포지구와 관련 특혜 의혹. 여기에는 이제 주철현 의원의 처족화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서 이용주 후보 측이 주철현 후보 측에 대한 특히 주철현 후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좀 현재 요구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당시에 또다시 지방선거 때 시장선거죠. 그때 주철현 후보가 김영규 현 여수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경선에서 공작 정치를 했다. 이런 녹취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황 두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이용주 후보 측에서 계속적으로 좀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. 근데 한 가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10년 전의 일들이거든요. 근데 선거 때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고심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제가 볼 때는 그 1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철현 후보가 명확하게 해명을 했다면 그 계속 논란이 되진 않았겠죠.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이 아니고요. 주철현 후보 입장은 시장 선거와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이런 문제들은 시민들의 평가를 했고 판단을 받았다는 그래서 그런 입장을 현재 견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후보들 간의 공방만큼이나 이 선거구 개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. 지금은 일단은 현재는 여수, 갑과 을 이렇게 단독 분구가 돼 있는데 이게 좀 개편될 가능성은 없나요? 현재 그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 확정에 넘어간 것은 뭐 잘 아다시피 뭐 현재 기존에 있는 두 개 선거구를 갖고 있잖아요. 근데 네. 최근에 중앙당 쪽에 있는 위에서 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순천의 한 구를 더 갑과 을 그리고 구례 그다음에 광양 이렇게 한 석씩 뭐 결국은 세 석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서부권의 기존의 네 석 그리고 여수를 두 석인 것을 한 석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율촌과 그다음 묘도 3일까지 그런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이고 설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그런 부분인데 아마 조금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네. 최근에 조금 눈여겨 보는 것이 뭐냐면 여수가 두 군데 두 개 선거구인데 인구 조정 대상으로 놓였잖아요. 근데 둔덕동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. 이번에 여론조사 과정에서 갑선구를 둔덕동에 넣고 선거 여론조사 벌렸어요. 좀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상황이. 네. 여수는 참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많은 것 같은데 네. 그 중에서도 저희 한 1분 정도 남았지만 짧게 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지금 그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그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이제 당시 순천지청 차장검사를 맡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계원 후보에서 쪽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. 사과를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기자회견도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
지금 현재 민주당이 검찰 독재 청산을 내걸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예, 김종호 기자님은 저는 뭐 최창민 우리 기자님하고 동일한 입장인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전략 공천 이야기들이 솔솔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내일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수를 방문해요. 근데 원내대표 부대표에 대한 뭐 응원 뭐 지지 뭐 이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또한도 좀 미묘한 작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갑과 을이 아닌 갑 지역구에 상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조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전략 공천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어요. 네. 네.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시사회창 지금까지 뉴스탑 전남 김종호 기자와 전남 CBS 최창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